손해평가사 시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담당하는 과목은요, 손해평가사 2차 2과목 내용이 됩니다. 자, 우리가 손해평가사가 이제 활동하는 영역은 농업재보험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이 농업재보험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 체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작물 재보험은 국가의 정책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농민 보호를 위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국가 행정기관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게 되고요. 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구체적인 일을 하는 것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입니다. 자, 그러면 국가에서요, 농작물 재보험을 이제 하기 위해서 재보험 사업자를 지정을 했는데요. 이 재보험을 하는 사업자는 NH농협손해보험 회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농협손보와 손해보험과 이제 이 보험가입자 간에 이제 보험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고요. 자, 그로 인해서 이제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손해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 평가 업무에 대해서 NH손보에서는 한국손해평가사협회라든지 또는 한국농업재보험협회라든지 손해사정법인에 이 평가 업무를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수탁자에 수속되어서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인, 손해사정사 등이 구체적인 이제 손해평가 업무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중에서도 이 손해평가사가 되기 위한 시험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손해평가사를 취득해야 되는 이유, 그래서 손해평가사가 어떤 메리트가 있느냐라는 건데요. 이 손해평가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지속적인 지구온난화, 계속 지구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기상이변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태풍이라든지 폭염 등등이 증가함으로 인해서요, 손해평가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적극적인 장려에 의해서 농가 보호를 위해서 국가가 장려를 하기 때문에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하는 농가도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어서 현재 이 농가의 40에서 50% 정도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도요, 계속해서 이제 가입 농가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에 따른 평가 업무가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손해평가 영역은 67개 농작물과 15개 축종에 대해서 손해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지금 현재는 이 모든 걸 손해평가사가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시설작물이라든지 또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에 15개의 축종 중에서도 손해평가사는 지금 현재 소 하나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점점 손해평가사의 평가 영역이 확대가 돼서 그 이외에 기타의 가축으로도 이제 평가가 늘어날 걸로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해평가 일을 하다 보면요, 이 재해를 겪어서 힘들어하는 농가에 도움을 드린다라는 그런 어떤 프라이드, 만족감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손해평가사는 충분히 공부를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다음으로 손해평가사가 되면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손해평가사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한국손해평가사협회라든지 또는 한국농재협이라고 그러는데요. 농업재보험협회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가입을 해서 주로 프리랜서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손해평가를 할 시기에는 손해평가 일을 하다가 그 이외에 이제 손해평가 일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다른 일을 합니다. 그래서 투잡, 쓰리잡도 가능하게 되고요. 또한 일과 삶의 균형을 원하는 그런 쪽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그런 자격증이다라고 느꼈습니다. 또한 20, 30대의 경우 젊은 분들은요, 손해사정법인이나 또는 지역농협에 취업을 해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그러면 손해평가사 시험은 합격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건데요.
지금 보다시피 1회부터 이제 7회까지 쭉 합격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낮을 때는 5%, 높을 때는 최근 7회 25% 정도 합격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16.5%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10%에서 한 15% 선이다, 합격률은. 따라서요, 그렇게 합격률이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에 의해서 우리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평가사 자격증은 상대적으로 남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희소성에 의해서 충분히 이제 가치 있다라고 또 합격률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그러면 손해평가사 출제 경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강의하는 것이 농작물 재보험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2차 2과목입니다. 그래서 2과목에 대한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농작물 재보험과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이요, 가축 재보험, 두 가지 재보험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재보험은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 방식에부터요, 농업수익 감소 보장 방식까지 농작물과 그다음에 소, 말, 돼지, 가금, 기타 가축에서 가축까지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자, 우리는 이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거니까 시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중에서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 방식은 매년 단 한 번도 빼지 않고요, 출제가 됩니다. 또한 논작물에서 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손해평가사가 되면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 방식에 의한 조사와 이 논작물 벼조사는요, 대부분 다 엄청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손해평가사가 당연히 알아야 될 부분이다라고 해서 출제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또 출제가 최근에 많이 되는 것이 바로 농업수익 감소 보장 방식의 과수와 바창물이에요. 이 부분이 출제가 되는 이유는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의 바창물을 출제하는 것보다 이 동일한 마늘이라 하더라도요, 농업수익 감소 보장 방식으로 출제를 하게 되면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의 바창물 문제보다 한 번 더 문제를 꼬아서요, 조금 더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수익 감소 보장 방식을 상대적으로 수익 감소 보장 방식보다 더 출제를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 한 4년간 빠지지 않고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축재보험인데요. 올해 가축재보험의 양이 상당히 공부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빠지지 않고 출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나머지 모든 부분을 다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적과전 종합위험, 그다음에 논작물, 그다음에 수익 감소, 이 가축 이 부분을 잘 해두시면 무난하게 합격을 하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과목을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할 거냐라는 건데요. 자, 우리 이 과목은 보험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농작물에 보험사고가 발생이 되면 이제 현장에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보험금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이 현지 조사와 보험금 산정하는 것을 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현지 조사 파트를 공부할 때는 그야말로 조사 관점에서만 이를 이해를 하고요, 보험금 산정을 할 때는 이 둘을 별개로 분리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기억에도 오래 남지 않고요, 또한 전체적인 아웃라인, 체계가 서질 않는 겁니다. 우리가 현지 조사를 하는 이유는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한 거고요, 이 보험금 산정에 필요한 요소를 알기 위해서 현지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은 분리되어 있지만, 교재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이건 다른 내용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이 두 개를 연관해서 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체계도 빨리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력도 오래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반드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마 품목에 대한 내용인데요, 수확량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마 농지의 경우에는요, 지금 본가액 금액 1,000만 원, 가입 면적 8,000제곱미터에 이 고구마 농지는 평소에 8,800kg가 수확이 되는 농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약 체결할 때 자기 부담 비율 20%로 해서 이게 이제 계약 내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약을 한 겁니다. 이 이후에 이 농지에 보상하는 제 한 해, 다시 말해서 이 가뭄이 발생을 해서요, 이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 접수를 받게 되면 이제 손해평가사 등이 해당 농지에 투입이 되었어요. 실제 경작 면적, 고사 면적, 타작물 면적, 기수학 면적, 그 다음에 표본 구간을 정해서 표본 구간의 면적도 구하고요. 그 표본 구간에서 작물을 수확을 해서 이렇게 수확량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 고구마, 그 다음에 50% 비해 고구마, 80% 비해 고구마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 미보상 비율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현지 조사인 거죠. 손해평가사가 조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보험금 산정에 필요한 수확량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확량을 산정하는 걸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이 수확량은 이제 이 단위 면적당 표본 구간에서 1제곱미터당 수확량을 구해서 고구마가 식재되어 있는 조사 대상 면적에 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작물, 고구마가 아니라 옥수수가 심어져 있는 면적이 있거나 또는 고구마를 이미 수확한 면적이 있다면 이 부분은 평년에 수확되는 양을 면적으로 하니까요. 단위 면적당으로 계산해서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을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조사 대상 면적 수확량에다가 타작물 기수학 면적 수확량은 물론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수확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수확이 있는 걸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산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전체 수확량이 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 보게 되면요, 4,020kg가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 자, 이 농지의 경우를 보시게 되면 자, 8,800kg가 평소에 수확이 되는 농지인데 여기서 지금 현재 한 해 피해를 입고 나서 수확량을 조사를 하니까 4,020kg가 수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차액에 해당되는 만큼이 바로 피해를 본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험금이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사와 보험금 산정은 별도로 따로 구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득점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손해평가사 시험을 보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신 분들은 이제 다들 굉장히 열심히 하시겠지만 거기에다가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사와 이 보험금 산정을 항상 연계해서 생각을 하시면 이 과목의 체계를 세우거나 하는데 또한 득점하는데 많이 유리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서 손해평가사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